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근육을 키우기로 하면 앞으로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천 지역에서 케렌시아 피트니스라는 헬스장 2개 이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코어 다이나믹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다이나믹은 익숙하면서도 추상적인 코어 근육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시켜드리는 그런 채널이고요. 저는 13년 동안 트레이닝만을 공부해온 신현수입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벌크업을 하거나 근육을 키우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당장 내일부터 근육이 클까요? 아니죠. 근육이 크려면 뭔가를 해야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이 내용은 내가 근육이 크는 거에 대해서 실패하게끔 만드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기로 하면 생기는 일들이 앞으로 내 근육을 못 키우게 발목 잡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제가 말한 앞으로의 것들을 다 해내는 사람이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고, 근육을 잘 키우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근육이 잘 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운동이겠죠. 근데 운동만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끝이 아니고요. 자, 한번 써볼게요. 운동, 식단.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유튜브나 블로그나 검색하면 운동 루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보디빌더들 운동 루틴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따라 한다고 운동이 될까요? 운동이 되긴 하겠죠. 근육이 클까요? 크긴 크는데 이게 맞는지도 잘 모르고 또 부상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을 어떻게 해서든 합니다. 근데 금방 다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의욕만 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뭐 발목이든 손목이든 뭔가 다쳐가지고 근육을 못 키우게 만들어요.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근육을 못 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좀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가슴 운동을 한다고 하면 가슴 운동을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가슴 운동을 한다고 가슴이 잘 안 써져요. 그게 문제예요. 가슴 운동을 해서 가슴이 써지는 느낌이 나는데 안 커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헬스장에서 수십 년 동안 운동한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나 10년, 15년 혹은 이제 그런 오랫동안 운동하신 분들보다 더 적게 운동해도 근육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분들. 약을 써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운동을 또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운동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어떻게든 하게 됐을 때 정말 아다리가 잘 맞아서 근육이 잘 클 수 있는 운동이 된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타고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해서 다치거나 또는 근육이 정말로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육 크는 거에 대한 흥미도 빨리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흥미를 잃게 되는 건 이제 멘탈 관리 꾸준히 하기 힘들어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힘들죠. 운동을 하면은 근육통이 엄청나게 옵니다. 나중에는 근육통이 좀 적응이 돼요. 또 근육통이 안 오면은 근육이 안 크는 것 같다고 나중에 좀 그럴 수 있지만 운동을 안 하던 분이 운동을 하면은 근육통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쉬고 싶어져요. 운동을 오늘은 쉬고 일단 근육통 낳고 다시 하고 싶어져요. 거기서 또 포기하게 됩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좀 더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몸이
그땐 좀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거는 근육에 과부하를 줘서 그 부하에 맞춰서 근육이 적응해서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은 계속 엄청난 챌린지, 힘든 상황을 겪는 거예요. 근육은 상처가 나고 찢기고 염증 반응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육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몸의 항상성이 깨져서 계속 어떤 면역 반응이나 열도 나고 감기도 걸리고 이런 컨디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잘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거기서 또 쉬게 돼요. 그러니까 운동만 열심히 하면은 아파요. 감기 걸려요. 혀 빠늘라고요. 코가 헐어요. 근데 그거 달고 삽니다. 계속 달고 살아요. 왜냐면 근육이 계속 클 거고 계속 과부하를 줄 거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의 근육을 키울 때까지 입병, 코병 뭐 그런 거 계속 달고 삽니다. 근력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 공감하시죠? 그 계속 졸려요. 여자친구 만나고 뭐 와이프랑 어디 놀러 가고 애기랑 가면은 남자친구 계속 졸아요. 헬창들 특징이에요. 운동 열심히 하면 졸아요. 자, 지금까지는 멀쩡한 사람들 얘기했어요. 근데 병리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암에 걸리거나 또는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근육을 정말 키워야 하는 분들인데 병이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혼자서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병리적인 상태에 맞춰서 적합한 운동을 해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 따라 하다가 큰일 납니다. 조금 더 다양한, 아니, 보편적인 이유로 보자면 허리 디스크, 고혈압, 고지혈증, 여러 가지 성인병들, 그런 분들도 운동 조심히 해야 되죠. 그런 분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너분이나 운동 전문가분을 만나는 게 처음에 추천을 드립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시기에는 몸 상태가 좀 위험해요. 전문가의 어떤 관리와 어떤 관찰 속에서 정상 범위의 체력을 갖추는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혼자서 운동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력을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려면 내가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낮은 수준부터 천천히 올려가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컨펌을 내 스스로 해가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도 근육 운동을 잘 해야만 근육이 큰다고 아까 했죠. 자, 식단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식단은 근육을 잘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은 먹어야 되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못해도 체중당 1g은 하루에 먹어야 돼요. 그러면 60kg의 사람이라고 치면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삼시세끼 먹는다고 하면 한 끼의 단백질은 20g 정도는 먹어야 돼요. 20g은 닭가슴살 100g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몇 끼마다 닭가슴살과 같은 혹은 계란이나 두부나 100g에서 200g 정도는 챙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과 밥, 식단,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먹고 싶은 걸 막 먹어서도 안 됩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거는 근육을 늘리는데 당연히 영양소가 많으면 좋겠지만 또 살이 찌려고 근육을 키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살 찌는 것도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근육을 키우는 관점으로만 봤을 때 운동 전문가로서 살찌는 건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또 빼야 돼요. 살 안 찌고도 근육량을 최대한 늘리는 게 요즘의 트렌드고 건강하게 살을 찌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쁜 지방들 먹지 않으면서 최대한 순수한 탄수화물로 칼로리를 늘려가면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칼로리를 얼마나 늘려가면서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단백질은 아까 체중당 1g에서 뭐 1.5g 그 정도인데
탄수화물은 정말 달라요. 사람마다 대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100g 정도면 될 수도 있어요. 순수 탄수화물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기준은 운동 전문가들도 한 번만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대사량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처음에 적당히 먹어가면서, 적당히는 뭐 한 그릇이라고 볼게요. 한 끼에 삼시세끼 기준으로 밥 한 공기면 200g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를 먹으면서 단백질은 20g 정도 먹으면서 운동을 했을 때 체중 증가 추이를 봐야 돼요. 그렇게 먹었는데 체중이 빠진다. 그렇게 빠지면 좀 더 먹어야 되겠죠. 왜냐면 근육이 커지려면 내가 쓰는 것보다 잉여 칼로리가 있어야 근육을 키우는 데에도 에너지를 쓸 거기 때문에 좀 더 먹어야 되는 수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얼마나 더 먹어야 될지, 뭐 한 끼에 50g씩 더 추가해서 먹는다고 치면, 그렇게 먹었을 때 또 일주일이 봤을 때 체중 증가 추이가 똑같다. 그러면 얼추 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늘려보는 거예요. 한 주 정도. 그렇게 늘려가면서 맞춰봅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근육량이 늘어가면서 대사량은 높아질 텐데, 그러면 또 근육량이 늘어가면서 탄수화물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단은 근육량이 늘어가면서 내 운동량과 운동 강도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관찰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식단과 영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나의 체중과 운동 강도에 대해서 잘 점검하고 관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식단이 또 맛이 없죠? 원하는 거 맛있게만 먹으면 또 안 되니까 맛이 없습니다. 그걸 유지하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이 멘탈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환경도 중요해요. 내 주위의 환경에서 주위에서 자꾸 나에게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술 먹자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근육이 만들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데 회식이 많습니다. 회식을 일처럼 해야 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점심에 뭔가 식단 외의 것들을 더 먹게 하는 그런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이면 좀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단, 그러니까 다른 끼니에서 조절을 하면 또 근육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리하는 지식들이 필요해요. 퇴근하고 운동하고 집에 갔는데 동생이나 이제 형이나 누나가, 언니가 피자 시켜놨습니다. 그거 먹자 그래요. 단백질이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살찌고 단백질 과잉 섭취하면 또 안 되죠. 그런 환경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 환경들이랑 내가 식단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운동해야 되는 거, 혹여나 내가 아프면은 좀 더 전문적인 운동 지식이 필요할 거고요. 또 내가 암이나 어떤 갑상선 질환을 겪거나 뭔가 병리적인 문제가 또 있다면 그에 맞는 식단에 대한 영향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면 근육을 키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열심히 하면 체력도 좋아지고 근육도 어느 정도 크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큽니다. 내가 목표하는 수준에 따른 운동과 식단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걸 잘하려면 좋은 운동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PT를 하고 헬스장을 운영해서 그런 얘기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예요? 트레이너잖아요. 트레이너 중에서도 능력 있는 트레이너에게 받으면 더 좋겠죠. 트레이너도 능력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검증된 트레이너를 찾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로 좀 말씀드리자면 캐렌샤 피트니스는 운동, 식단, 그리고 이제 멘탈 관리,
동기부여라고 저희는 표현하고요. 운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검증된 트레이너를 채용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스터디를 하고 이제 회원님의 케이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고요.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또 특별한 회원님에 대한 어떤 영양적인 케이스도 공유하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죠. 근데 이 멘탈에 대해서는 트레이너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줍니다. 트레이너에게 기대하는 게 운동이랑 식단만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지칠 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트레이너와의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좀 더 포기하지 않게 되는 이유도 있고, 그 포기하려고 할 때 제가 지금까지 해준 얘기들, 회원님이 운동이 이런 게 지식이 필요하고 영양을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게 식단이 힘들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트레이너들 또는 전문가들이 멘탈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 어려울 때마다 잡아주는 게 트레이너일 거고요. 그리고 또 그만두려고 하면 그만두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힘들다고 하면 또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 네. 또 매일매일 식단 관리 해주고 어떻게 먹었는지 피드백도 해주고, 그 과정만으로도 관리가 되면 의욕도 생기고 또 식단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점점 지속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깁니다. 자, 운동, 식단, 멘탈 관리, 거기서도 세분화돼서 환경도 좀 더 좋아야 되고 유혹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식단에 대한 지식, 단백질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탄수화물은 얼마나 먹어야 되고 관리해 나가면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또 병리적인 상태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영양이 필요하다라는 거, 운동도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분할 운동이나 또 근육마다 어떤 운동을 또 잘해야 되는지, 그런 지식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내 몸에 테스트해 가면서 또는 트레이너들에게 배워가면서, 좋은 트레이너 만나면 빨리 알려주겠지만 역량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해내는 사람이 근육을 잘 만들고 건강관리를 잘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걸 너무나 잘해서 근육을 많이 키운 사람들이 트레이너, 운동선수 또는 보디빌더, 파워리프팅 선수 같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 이유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제가 트레이너가 되기 전에도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얼마나 뭘 알고 운동을 했겠습니까? 차근차근 조금씩 시행착오 겪으면서 운동하고 물어물어 가고 검색하고 책도 보면서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시행착오 없이 안 다치고 빨리 성과를 내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제가 물어물어 공부를 했던 것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몸을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것처럼요. 근육을 키우는데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근육을 잘 키우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고 있다. 또 근육을 키우기로 해서 PT를 등록하면 트레이너들은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는 필라테스 선생님들 아니면 운동 전문가들이 운동을 알려준다면 이런 얘기를 해주면 훨씬 회원님들은 내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제가 회원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회원님들한테 하는 얘기를 오늘 영상으로 좀 풀게 됐습니다. 이제 건강관리하면서 제가 트레이너로서 자주 하는 얘기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도 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더 빨리 만들고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명하게 건강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